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대학과 도시 포럼 진행을 맡은 서울대학교 시흥 캠퍼스 본부 임정민 팀장입니다. 벌써 세 번째 포럼으로 두 번째 포럼 때는 시흥시의 비전과 현황을 듣는 자리가 되었는데, 오늘은 모든 이들의 관심사인 교육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사에 참여해 주신 내빈 여러분, 발표자, 토론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먼저 오늘 포럼 위원장이신 오헌석 교수님의 개회를 시작으로 오찬숙 시흥교육지원청 교육국장님, 이덕환 시흥시 평생교육원장님의 발표 후 잠시 휴식을 갖고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박병렬 교수님이 좌장으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전상학 교수님과 유영상 교수님을 토론자로 모시고 논의 후 폐회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함께 공감하고 자유롭게 의견 토론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포럼은 줌으로 생중계되고 있고 진행 중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가능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오헌석 포럼위원장의 개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대학교 도시 포럼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 교육학과의 오헌석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사회자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벌써 저희 포럼이 3회째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교육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 삶의 가장 직접적인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이 교육입니다. 시흥에서도 역시 우리 아이들의 미래 그리고 도시의 미래를 위한 많은 교육과 관련된 고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공교육이 어느 정도 역사가 됐을까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이 공교육이 제도화된 시점은 1780년대 후반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30년 전에 시작된 거죠. 2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공교육이 오늘날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보통교육, 공교육 기회를 확산함으로 인해서 삶의 기회를 확장하고 질을 높이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와 함께 동시에 많은 숙제들을 안게 되었죠. 지역 간 격차, 또 학력의 기회의 차이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공교육은 역시 함께 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를 넘어선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시는 성인들, 또 은퇴하신 분들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성인 평생교육, 이것이 매우 중요한 국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매우 중차대한 주제를 가지고 시흥 현장에서 오랫동안 교육 문제를 고민해 오신 우리 두 분의 발표자를 모시고 같이 고민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럼은 올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3주에 한 번씩, 한 주는 교육을 주제로, 또 다음 주는 도시를 주제로, 그렇지만 매회 진행되는 논의와 토론은 교육과 도시를 한꺼번에 우리가 같이 고민하는, 그래서 대학과 도시 포럼이라고 하는 형태로 포럼의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오늘 귀하신 시간을 내주신 발표자분부터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시흥교육지원청의 오찬숙 교육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자, 이어서 발표해 주실 분은 시흥시청의 이덕환 평생교육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는 서울대학교 생물교육과 학과장을 맡고 계시는 전상학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전상학 교수님은 시흥교육협력사업의 영재교육원을 오랫동안 이끌어 주시고, 또 얼마 전에
원장은 내려놓으셨지만 여전히 시흥교육과 우리나라 공교육에 깊이 있는 관심을 갖고 계시고 과학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늘 연구하고 고민하고 계십니다. 토론할 때 저희 이 포럼에 사회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서울대 불어교육과의 박동열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내외빈께서 참석을 해주셨는데 모든 분들을 다 소개해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현장에 오신 분들이 서로 의견을 또 나누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실 우리 오찬수 국장님을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국장 오찬숙입니다. 우선 대학과 도시의 지속 성장을 위해 논의하는 대학과 도시 포럼에서 시흥의 초중등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학과 도시의 지속 가능한 상생 모델을 만들어감에 있어서 초중등 학생들의 현재 교육 상황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시흥의 초중고 학생들이 자라서 대학에 진학하게 되고 또 시흥의 훌륭한 시민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런 취지에서 대학과 지역사회 공교육과 평생교육은 어떻게 협력하고 발전하는가를 주제로 오늘 세 번째 포럼이 열리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시흥교육지원청을 대표해서 발표를 하지만 포럼 발표 제의를 받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초중등 모든 장학진들이 함께 모여서 주제에 대해 생각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자료를 준비를 했고요.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지만 오늘은 포럼 주최 측에서 이제 제시해 주신 발표 방향에 맞추어서 시흥 교육의 현황 및 특성, 미래의 교육 청사진, 시흥시청 및 서울대학교에 바라는 점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는 올해 중점 두는 사항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력사업, 특히 협력사업과의 연계성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보다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에 대해서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코로나19 겪으면서 막연하다고 생각했던 미래교육이 너무나 가깝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학교의 경계를 넘나드는 네트워크와 그다음에 원격 수업 플랫폼 등이 비대면 수업이 이제는 전혀 낯설지 않게 됐고요. 온라인 수업, 또 쌍방향 원격 수업 등으로 교육 환경과 교육 방법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2년간 지속되었던 코로나19로 인해서 학력 격차, 기초 학력 부족, 또는 정서 지원, 돌봄 등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고민이 또다시 더 크게 생겼습니다. 또한 언택트 시대의 관계 부분입니다.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과의 관계 형성, 또 사회성 등의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미래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한 성찰이 필요하고 시흥교육지원청도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고민하고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흥교육의 현황 및 특징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시흥 학교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 지역의 학교는 현재 총 168교이고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학생 수가 증가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에는 가칭, 시야 MTB 초중통합학교, 백오 유초중통합학교, MTB 단설 유치원이 신설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시흥 교육에 교육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원청도 올해 초에 이과 체제에서 이국 체제로 조직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시흥 지역의 학교는 지역 특성, 교원 구성, 그다음에 권역별 특징에 따라서 크게 소래권, 정왕권, 그다음에 연성권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시흥 교육의 특징을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 다문화 인구 밀집도가 높고, 그다음에 물론 많이 있지만 사회 문화적 인프라 격차가 큽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 발달이 되지 않아 지역 간의 이동이 다소 불편합니다. 물론 외부하고는 연결이 잘 되더라고요. 제가 전철 타고 출근하는데 굉장히 교통이 좋아요. 그다음에 부천하고도 연결되고 다 좋은데 그 지역과 지역 간에 있는
학생들이 지역을 넘나들 수 있는 교통은 다소 좀 불편함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감고를 제가 방문했었는데 목감고 학생들이 아침 일찍 온대요. 그래서 그 학교는 아침에 학생들에게 무슨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가를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1시간에 한 번인가? 그래서 일찍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아침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편이 어느 부분은 좋지만 어느 부분은 조금 불편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교육 협력 사업에는 매우 적극적이고 마을 교육 기반이 그 어느 지역보다도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교육의 지원 방향은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 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을 교육 과정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권역별 특징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여기 있지만 과거에 과장으로 평택에서 근무를 1년 반 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면 평택의 상황과 여기 시흥의 상황이 굉장히 유사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평택의 평준화를 위해서 평준화 추진이 제 업무였는데 용역을 준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평택이 발전할 수 있을까? 그 내용과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 거의 같다라고 봅니다. 그 당시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교통, 그다음에 문화예술 인프라 부족, 그다음에 정주성 부족이었어요. 그래서 정주성이라는 말을 그때부터 제가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대부분 왔다가 떠나는 곳.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발전이 좀 어렵지 않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교사와 학생들 정주성을 높여야 된다라는 것이 참 의미 있는 내용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시흥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교사가 교육 활동하기가 좋아야 되고 더욱 중요한 것은 교사나 교직원이 자신의 아이를 여기서 교육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계시던 분은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거든요. 다 외부로 나가시고 2년 있으면 다 원래 곳으로 가시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은 제가 했습니다. 학생들도 힘들지 않고 공부해서 굳이 뭐 특목고나 아니면 뭐 어디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지역 내에서 공부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진로를 찾고 대학에 진학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교사들의 정주의식을 높일 수 있는 것이 교사라는 건 교직원 포함입니다. 교직원, 행정직도 마찬가지죠. 그 지역의 교육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권역별 학교 특징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발령 받자마자 한 달 안 됐나요? 이제 학교를 막 다니면서 이제 보고 있어요. 근데 권역별 학교의 특징이 원도심하고 새로 개발된 택지 개발 지구를 중심으로 신도심과 구도심 간의 교육 격차, 학교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소래권 같은 경우에 원도심은 학급 수가 엄청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요. 그 대신에 신도심, 은계지구 같은 경우에는 과대학급으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곡이나 목감, 그다음에 조남지구가 있는 연성권은 그 혁신교육 벨트가 정말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안권은 아까도 말씀드린 다문화 학생들이 있는 지역하고 배고 신도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그런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